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6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 단독 회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들어갑니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경쟁사가 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를 협의하자고 말했고 루비오 장관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면서 일정 중단을 선언하자 당내 인사들은 밤늦게 김 후보의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만남은 불발됐는데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6시에 한덕수 예비 후보와 만나기로 했다면서 1대1 단독 회동을 예고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는 오늘 주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굿모닝 MBN 첫 소식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돌연 대선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한 김문수 후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어젯밤 입장문 형식으로 김 후보 제안으로 한덕수 후보와 오늘 오후 6시 단 둘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도부는 단일화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당무 우선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김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밤늦게 김 후보 자택까지 찾아간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 등록 전까지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했습니다.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단일화의 방식과 시기를 두고 김 후보와 당 지도부, 한 예비 후보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까지 닷새 남은 상황에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도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전 당원에게 대선 후보 단일화의 찬반을 묻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물을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로 공표를 할지 또 어떻게 할지는 내일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 등 우리 당 지도부가 상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단일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김 후보를 압박해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는 11일 이전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덕수 후보로 범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더라도 11일이 지나면 기호 2번은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당 차원의 선거 비용 지원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편한 시간에 의총을 열겠다며 참석을 설득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의 단일화 논의와 여론조사 압박에 반발하고 있는 김 후보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는 오늘 오후 6시 회동을 통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김문수 대선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에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후보는 여론조사 등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후보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MBN에 한덕수 예비 후보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 후보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진행한 단판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에 불쾌감을 드러낸 김 후보는 당원 투표로 선출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후보 측은 현재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11일 일정 등의 방안 자체가 전부 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 위반이란 주장입니다. 김 후보의 보이콧은 단일화 협상이 지체될수록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단일화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두 후보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 후보가 30%, 한 후보가 39%를 기록했습니다. 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한 후보가 65%, 김 후보가 27%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5%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7%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김문수 양자 대결에서 각각 52%와 39%를 기록했고 한 후보로 바꾸면 51%와 41%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를 보였습니다. 김 후보를 한 후보로 바꾼 경우에는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로 조사됐습니다.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두 후보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자 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잇따라 회동했는데 이를 두고 한 예비 후보가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훈클럽 토론에 참석한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헌을 성공시킨 뒤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재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계 입문 엿새째가 된 한 후보는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빅텐트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는데 어제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님과 협의해 가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 후보는 출마론이 거론되자
계엄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쓴소리를 던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후보를 뽑자마자 이상하게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한덕수 후보가 대권을 날로 먹으려 한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내홍 사태를 두고 선거 모습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개판이 될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권파가 전당대회를 소집해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날로 먹으려 한다며 맹공세에 나섰습니다. 내란당 국힘과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가 대권을 날로 먹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지 단 한 후 만에 단일화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소집 일정을 오는 8일에서 11일 사이로 공지한 것에 대해 단일화 일정에 전당대회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부를 겨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역사상 법원의 가장 큰 오점으로 꼽히는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건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 행보 도중 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정사상 첫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독립운동가 조봉암 사건과 DJ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이 후보는 과거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사건 조작이 지난 1959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조봉암 선생은 간첩죄로 사형당했지만 이후 재심에서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DJ 역시 1981년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의 아린 곳을 다시 한번 건드린 셈입니다. 결국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다시 2심 재판을 하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자신은 살아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SNS를 통해서는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이 인정하도록 하겠다며 20대 남성 표신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법원은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위해 오늘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소환장을 받기 전부터 오는 15일에 열리는 첫 공판에 불출석할 의사를 내보였는데요. 민주당에선 법원의 속도전에 반발하며 오늘부터 릴레이 기자회견 등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위해 인편으로 소환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 후보 측에서는 다가오는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1차 공판 이후에는 재판이 정상 진행돼 이 후보가 불출석한 상태로도 변론 종결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공직선거법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여도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이 대표 측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과도한 선거 개입이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한 압박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부터 1차 공판일인 15일 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겁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소 혐의인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의 단독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선거 개입 의혹을 들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체코 현지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떨어졌던 프랑스 전력공사의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달 말 두코바니 신규 원전 5, 6호기 건설의 본 계약 체결식을 오늘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덕근 산업장관 등 특사단을 파견해 양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최종 계약 서명식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하루 앞두고 체코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떨어지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체코 정부는 총리를 비롯해 일관되게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한수원도 입찰 과정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지속적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위험 요인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와중에 추가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해서 고객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유심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텐데요. 신용수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신사 침해 사고 대응 중 8종의 악성 코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측은 해당 코드가 정확히 어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지 발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에서 또 발표가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그렇다면 추가 발견한 8개 코드,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들 8개 코드가 기존 코드의 변종으로 어디서 발견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 4종이 침투한 홈 가입자 서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면 추가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데에서 발견된 거냐, 아니면 더 나가서 통화 기록이 들어간 서버에서 발견됐느냐, 그런 어디서 발견됐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다만 유심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따로따로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추가 해킹이 더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코드의 발견 위치에 따라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은 존재하나
유심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현재 악성 코드 발견 장소와 경로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결과 발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제품 품질과 위생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기업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식재료 허위 정보를 광고에 담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혁근 기자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방송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세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업 관련 각종 논란에 급기야 방송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자 기업 경영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위생 등 논란에 대해선 개선 작업에 들어갔으며 가맹점주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구마빵 제품 원산지와 축제 조리도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죽재료 허위 정보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산 새우에 국내산, 자연산 표현을 썼다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다음 달 27일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 3의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고편은 경쾌한 음악과 함께 탈락자 관을 이고 들어오는 핑크가드들, 그리고 관 속에서 눈을 뜨는 성기훈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이어 참가자들이 미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경찰 준호와 핑크가드 노을, 임산부 준희까지 등장해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에는 게임에서 친구를 잃은 기훈과 정체를 숨긴 프론트맨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1편과 2편에 이어 다시 한번 전 세계 열풍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식물원 놀이터에 설치된 곰 3마리 조형물이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출생을 조장한다는 민원 때문이라고요. 서울식물원에 설치된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이 조형물을 본 한 시민은 셋만 있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아기곰을 늘려야 한다 주장하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서울시의 다둥이 가정정책에 맞지 않다는 건데요. 서울식물원은 여기에 조형물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형물이 오래돼 안전 문제로 아예 철거하겠다는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민원의 끝이 철거라니 아쉽다, 조형물을 보고 출산율을 걱정하다니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휴머노이드 로봇이 통제불능 상태로 난동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로봇 연구소, 제조 중이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마치 자신을 붙들고 있는 크레인에서 벗어나려는 듯 팔을 휘두르고 당황한 연구원은 멀리 도망갑니다. 주변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 물건은 바닥에 떨어지는데요. 로봇 제작사 측은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 해명하지만 누리꾼들은 AI 로봇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이 정말 있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대대대행 체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대선 전국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해나가자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장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입니다. 조 장관은 어제 저녁 이뤄진 통화에서 한미 간 관세 협의는 한국 내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에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도 미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상호 안보의 강화를 통한 한국의 방어라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한미 각국이 상황 변화를 겪는 가운데 경제협력과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소통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 속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2+2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관세 협상 수장이 교체됐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사태로 루비오 장관이 안보보좌관을 겸임하게 된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최대 교역국 일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번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미국이 전 세계에 뜯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가 연간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외치며 의약품 관세 도입을 전격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big announcement next week on some of this kind of thing, but more related to costs,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s you know, very badly. 제약 바이오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약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7천억 원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단가 인상과 계약 재조정 등 충격이 불가피해 정부는 한국 바이오 산업이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작비 폭등을 우려한 미국 영화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백악관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And I'm not looking to hurt the industry. I want to help the industry. So we're going to meet with the industry. I want to make sure they're happy with it. 의약품과 영화 등 예고 없이 쏟아지는 품목 관세에 대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관세 전쟁에서 물러선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형구입니다. 모레 진행될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부터 나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열릴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열병식에 북한의 대표로 대사급의 참석이 결정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당초 예상대로 모스크바로의 교통편이 여의치 않고 올해 평양을 비우는 데 부담을 느껴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을 공식 발표한 만큼 북한군이 열병식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열병식 참여국 목록에도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등 우방국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 등 다른 참전 용사가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Как я тоже уже упомянул, приглаш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и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лу. Будет ли она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параде, это мы увидим 9 мая. 다만 러시아가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띄운 만큼 별도의 북러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승절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부터 나흘간 러시아를 직접 찾습니다. 중러 간 국빈급 만남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과 함께 미국에 대항할 공동의 경제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오는 8월 방중 일정도 예고된 만큼 미중 관세 전쟁 속에 반미 동맹의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제 금값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세계 금 생산량 10위인 페루에서는 무장 조직이 금광을 노리고 습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광산을 지키던 무장 요원 13명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강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탄복을 입고 중무장한 경찰관이 컴컴한 광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갱도 안에서는 고문받고 살해된 시신 13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6일 페루 파타제 금광에서 실종된 광산 보안요원의 시신입니다. 현지 경찰은 보안요원들이 범죄 조직에 의해 피랍돼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Qué sentimos, no? Nuestro hijo, nuestra sangre. ¿Qué pensaba de repente algún día él me entierra a mi marido y yo no voy a enterrar a mi hijo? 몇 년 사이 금값이 크게 오르자 페루에서는 무장 조직이 광산을 습격해 불법으로 금을 캐는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 정부가 무허가 채굴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탓에 불법 채굴을 이유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습당한 광산업체는 몇 년간 끊임없는 습격으로 벌써 직원 39명이 숨졌다며 불법 채굴의 속수무책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Las Fuerzas Armadas tomarán el control total en la zona de la minera La Poderosa. 지난해 페루에서 불법 채굴된 금은 우리 돈 8조 3천억 원어치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 세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중엔 반가운 얼굴도 보였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 리사, 로제가 패션계에서 또다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매년 열리는 패션계 최대 행사 맷갈라를 찾은 건데요. 올해로 3년 연속 참석하는 제니는 더 여유로운 미소로 카메라 앞에 섰고요. 4년 만에 맷갈라를 찾은 로제와 첫 방문한 리사도 개성 있는 복장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집거하던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도 깜짝 등장해 포용성이란 메시지를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다죠. 음악뿐 아니라 패션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K-팝 스타들 정말 자랑스럽네요. 어릴 적 보물찾기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땅 위에 놓인 사탕 포장지를 집었더니 그 속에 진짜 보물이 들어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행운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의 4캐럿에 달하는 갈색빛의 다이아몬드. 미국 아칸소주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을 방문한 남성이 찾아낸 건데요. 사탕 봉지에 쌓인 채 발견된 3.81캐럿의 이 다이아몬드는 이 공원에서 최근 1년 새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공원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으로 다이아몬드나 자수정 등이 종종 발견되는데요. 입장료를 내고 공원에 들어와 실제로 보석을 줍게 되면 가져갈 수 있다고요. 이 남성은 사탕 봉지 다이아에 반려견의 이름에서 따온 공작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평화롭던 미국의 한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휴식을 취하던 남성과 반려견이 습격을 당한 건데요.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미국 플로리다 콜리어 카운티에서 89세 남성과 반려견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곰 2마리가 사살됐는데요. 현지 당국은 어떤 곰이 공격을 가했는지 DNA 분석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트레일러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반려견은 울타리에 묶여 있었다는데요. 플로리다에서 곰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죠. 최근 흑곰이 자주 출몰해 이곳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의 누적 금액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7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이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 뒤에는 해당 지표가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위축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강남권 등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송파, 강동구 등의 전세가율은 40에서 50%대로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 지하철 역사 곳곳에는 고속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용해보면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 그런지 박혜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종합 안내도입니다. 시민들은 여기서 길을 찾거나 날씨 등 생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도에 있는 편의 기능 중 하나인 고속무선 충전기를 이용하는 시민은 찾기 어렵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 정도 남아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갖다 대니까 막 7%, 8% 이렇게 떨어지길래 그다음부터는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예 안 됐고 두 번은 충전이 됐었는데 충전이 되게 느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5분에 1% 충전 속도가 소진 속도를 못 따라갔어요. 일반적인 고속무선 충전기의 경우 15W 이상의 출력으로 1% 충전에 1분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사 내 고속 충전기는 1%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서울역과 홍대 입구역에서는 1% 충전에 약 2분. 충정로역과 종강역은 3분 안팎이 걸렸습니다. 을지로 3가역은 5분이 지나도 배터리 잔량에 변화가 없었는데 일부 역에선 깜빡거리며 배터리가 줄거나 아예 충전 표시 등이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제조사 측은 전력을 나눠 쓰는 구조가, 서울교통공사 측은 기기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광고 송출 때문에 아마 전력을 같이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늦게 되는 것 같아요.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기계 전체가 노후화된 거라 고장은 나름 이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하철 무선고속 충전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요즘 봄 산행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대부분 정상을 목표로 오르다 보니 무리한 산행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상 인증 사진보다는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산행이 먼저겠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곡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그 옆으로는 등산객들이 산을 오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등산로는 산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연휴 끝자락이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늘 등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등산객이 느는 만큼 사고도 증가합니다. 상반기 산악사고 인명피해는 2월부터 증가해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년과 고령층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서울의 산악사고를 분석해보니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낙엽이 덮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듣고 가다가 푹 빠진 거지. 그 뒤부터는 좀 열심히 챙겨고 다닙니다. 등산을 할 땐 보통 정상을 목표로 삼고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정상을 목표로 삼고 오르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락산에선 정상과 도솔봉 인근에서 실족과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달엔 관악산 정상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령층은 무리해서 정상까지 오르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2명 이상 모여 산을 오르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갈등을 빚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오늘 새벽 카슈미르 등 9곳을 공격하는 작전을 개시했고 파키스탄 정부도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확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현재 출근길 공기가 꽤 차가운데요. 충북 영동은 2도선에서 출발해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겠고 경북 김천의 일교차도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모레인 금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9.9도, 대구 10.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고요. 중부지방은 토요일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